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렬 리서치 유정렬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시황 설명과 함께 오늘 현대차 그룹 24조 원을 투자를 한다. 이 관련된 내용들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시청하시기 전에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오늘 9시 반쯤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제가 이전에도 좀 말씀을 리서치방에 좀 말씀을 좀 드렸듯이 이번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는 대폭 하락한 인플레이션이 많이 안정화되어 있는 우리 패드에서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한 2%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는 이상 금리 인상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맥락이 추가적인 이제 우리가 좀 예상하고 있는 게 추가적으로 베이비 스텝이 한 차례는 더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제 금리는 더 그 이상은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페드가 얘기를 했던 거는 물가가 2% 정도까지 떨어질 때까지 추가적으로 물가는 올리진 않겠지만 고금리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진 않겠지만 고금리는 유지를 할 거다. 뭐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좀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 패드와치에서 보고 있듯이 물가가 빠르게 안정이 되면은 금리가 빠르게 인하가 될 가능성에도 우리가 거론을 하고 집중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 CPI인데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랑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오늘 9시 밤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라면 오늘 시장이 주중을 좀 받았어야지 정상적인 시장이에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의존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의 30%에서 40% 정도까지 산업 비중을 육박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국내 경제도 살아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좀 더 기대감들이 반영이 좀 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 관련돼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감산을 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있었어요. 미국의 마이크론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 감산을 한다는 소식들 덕분에 1년 1개월 만에 D램 현물 가격이 반등을 했다라는 거. 이게 오늘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좀 되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은 오늘 이치전지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에코프로가 실적을 어느 정도 좀 반영된 수치가 아닐까. 그리고 이제 리포트가 좀 나왔어요. 그 의견을 하향한다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리포트의 원본입니다. 저는 좀 소신껏 발언을 좀 하진 못했는데 일단은 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카페에다가 글을 또 써놓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해하신 분들 이해를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리는 기차에 좀 비유를 했었죠. 달리는 기차에서 내리면은 다신다. 그리고 달리는 기차에 올라타려고 하면은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하긴 했습니다. 자, 이 리포트의 내용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코스닥에 좀 빠진 원인이 되겠죠. 에코프로, FOMC 매수 및 해피 경계 뭐 이런 내용도 쭉 나오다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서 내부 거래 조정 후에 연결 미실현 이익 반영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었고요. 이 3사를 포함해 가지고 시가총액이 11조 원에 도출을 한다. 야, 그렇다라고 하면은 목표 주가가 45만 4천 원이다. 근데 이게 저랑은 또 약간 의견이 다른 부분이 2027년도에 적정 가격을 제시를 하는 게 45만 4천 원인 거예요. 2027년도.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들,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 마라, 달리는 기차에 올라타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가 기회를 노려야 된다. 사실 이제 매도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또 기회가 21선을 이탈을 하는지, 그리고 이 61선을 지지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 대응을 잡을 수 있는 대응 위치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기도 했었잖아요. 약간 이런 것들에 이런 리포트가 슬슬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들이 약간 좀 과열 양상이 좀 어느 정도 의견이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간에 시장이 오늘 조정을 받으면서 에코프로가 오늘 16% 정도 하락을 했어요. 다른 이차전지 같은 경우도 금양도 많이 하락을 했죠. 이차전지 같은 기업들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오늘은 코스닥 지수가 살짝 조정을 받은 채 거의 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외국인은 코스피, 특히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코스피는 2,500포인트 강세장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경계감들이 좀 일부 반영이 좀 됐어야 됐는데 일단 여기에 대한 낙관적인 인플레이션이 많이 하락을 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코스피는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이제 현대차그룹 24조 원 투자, 상반기 완성차, 하반기 부품주를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자, 현대차그룹이 2030년도까지 8년간 24조 원을 들여 국내 전기차 투자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상반기에는 완성차에, 하반기에는 부품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조언이 나왔다. 자, 이게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거죠. 상반기 완성차 중심 실적 펀더멘탈 기반으로 주가 호조가 있을 것이다.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실적 개선 본격화 가시화로 부품주로 비중 확대가 나와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일단 완성차를 판매를 한 거를 먼저 대장주죠, 대장주. 대장이 먼저 가면은 그 다음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후발주들이 따라간다. 그게 부품주다. 완성차와 부품주다.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겁니다. 일단 먼저 완성차를 판매를 하는 것들이 판매를 해야 매출이 반영이 되고 실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판매가 늘어나면은 실적도 먼저 가죠. 근데 판매가 늘어나야 부품이 그만큼 많이 소비가 됐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품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부터 실적이 먼저 대형주로 주목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하반기부터 실적이 좀 잘 나와 있는 부품주에 관심을 돌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일 경기도 화성시의 오토랜드 화성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 정의선 회장 등등등등등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갖고 2030년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 원가량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을 밝혔다. 자, 근데 24조 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기대감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자, 근데 여기 전기차 전용 공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전기차 전용 스마트 팩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포함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예정인데. 자, 일단 리포트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일단 현대차, 기아차 등을 완성차 업체 최선호주로 먼저 일단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부품주 중에서 단기적으로 운임 하락에 따른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 현대모비스를 추천한다. 왜냐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완성된 자동차를 완제품을 싣고 해외에다 수출을 합니다. 수출을 하는데 높아진 운임 금액, 근데 그리고 그 고정비용이 있죠. 배를 이제 타고 가려면 또 디젤 같은 경우는 또 기름이 또 필요하잖아요. 엔진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연료비가 좀 많이 소요를 하잖아요. 여기에 따른 운임 하락, 이런 개선 가능성이 가시성이 가장 높은 현대모비스를 추천한다. 그리고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만도에도 관심을 높이기를 권고를 한다. 만도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아차, 테슬라 다 이제 수혜를 좀 받는 기업이니까 대신 근데 이런 기업들은 주가 움직임들이 조금 더딥니다. 변동폭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수익률이 조금 낮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좀 체크를 해볼게. 좀 중소형주들 위주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완성차들, 좀 안정적인 거를 원한다라고 하면 완성차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익률이 중소형주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이제 리스크도 많이 낮아지는 거겠죠. 일단 우리 텔레그램 리서치방에다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올려드리기도 했는데 이것들을 이제 샘플 형식으로 하나하나씩 같이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선 현대공업이라는 기업인데 일단 오늘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가 장중에 좀 갭이 좀 떠서 출발을 했다가 갭을 좀 메꾸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약간 이슈가 좀 있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장전에 좀 매수세가 좀 몰렸다가 이거를 갭을 메꾸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주는 형상인 것 같긴 해요. 외국인들 위주로 좀 매도세가 좀 보였고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업의 비즈니스 서머리를 보면은 좌석팔 지지대, 자동차 시트 쿠션 등받이, 자석머리 지지대, 헤드레스트라든가 사이드 패드 뭐 이런 시트류 쪽의 부품을 하는 기업이고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여기에 이제 납품을 좀 하다 보니까 판매가 좀 잘 됐다라고 하는 게 실적으로 반영될 거다라는 기대감들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실적들을 보면은 연간 실적에서 매년 꾸준히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기순이익도 계속 증가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일단은 하반기, 이번 1분기 실적이 좀 어떻게 나와줄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1분기 실적들도 꽤 잘 나왔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판매량이 점점 증가되고 있으면서 영업이익도 매출도 같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2022년도 대비해서 PER이 불과 11배 수준밖에는 되지는 않습니다. 자, PBR 같은 경우는 0.9배 수준밖에 되지 않는 저평가 영역에 있는 상태겠죠. 최근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급등하는 것들 피로감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추후에 이렇게 만약에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면은 약간 단기 투자적인 성격이 있죠. 하반기라고 했으니까 추후에 기회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61선에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단기적으로 이 부분들이 단기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고, 자, 이 KB 오토시스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한 다음에 얘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안 나오고 바로 이제 수혜를 받을 거야 라고 기대감이 반영이 된 다음에 장전에 상한가를 하고 상한가에서 풀리지도 않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도 뭐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좀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네요.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서 여기서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라이닝 제조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매출 국내 완성차 업체 해외 주요 OEM과 협력 생산을 위해 공급을 하고, 이 중국이라든가 인도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실적들을 봤을 때는 한 지난 2021년도는 적자가 좀 났다가 이번에 2022년도는 흑자가 좀 났는데 영업이익의 개선세는 좀 높은 편이 그냥 좀 있는 편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전만큼 수준의 주가 회복, 실적 회복을 좀 보여준 거는 아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784억 원이라는 거에 집중을 해야겠죠. 이렇게 뭐 그렇게 크게 뭐 그런 것 기대감들은 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영업이익이 뭐 엄청나게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지금 PER로 치면 한 70배 정도 수준이에요. 70배. 70배 정도 수준이고, 뭐 우리 PBR을 좀 보자면 여기 바로 나와 있는데 PBR은 0.6배. 이거는 PER보다는 뭐 PBR, PBR보다는 BPS를 좀 봐야겠네요. 이 자산 대비해서 주식 수를 대입을 했을 때 지금 1주당 가치가 8,740원 정도 수준인데 지금 6,840원, 6,820원. 그러니까 현저한 저평가다. 약간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좀 낮고 약간 작은 거래량으로도 주가가 좀 급등량이 좀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 체크를 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주당 자산 가치 8,740원이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주식수로 나눠버리면 1주당 8,700원인데 지금 6,820원 수준이다. 약간 이런 형식으로 주가가 반영되고 있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SL. 약간 중소형주 위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SL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움직임이 없는 상태인데 딱 저항 구간에 위치해 있죠. 이 부분들을 좀 돌파를 하는지 여부들. 항상 제가 저항 구간에 있으면은 주중을 받지는 않는지 뭐 돌파를 하는지 그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저항 구간이고 여기도 저항 구간이었는데 똑같은 저항 구간에서 여기는 돌파를 했고 여기는 돌파를 못했고의 차이가 수익률을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죠. 자, PER을 한 9배 정도 수준들. 그리고 뭐 PBR, BPS는 한 4만 원 정도 수준이 되네요. 32,000원 수준인데 지금 35,000원, 불과 한 3,000원 정도 수준. 자산 가치는 3,000원 수준. PBR이 좀 낮은 수준들이고 여기는 PBR, BPS도 좀 낮은 수준이고 PBR은 한 0.9배 수준들, 한 1배 정도 수준이, 1배 정도 수준이 되면은 딱 그 가격이거든요. 딱 그 가격이니까 크게 뭐 올라갈 수 있을 모멘텀들, 추후에 장기적인 성장성은 좀 있는 상태지만 현재 가치 대비해서는 크게 뭐 그렇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태인 것 같네요. 오른 만큼 오른 것일지, 향후에 이 전망들을 좀 반영을 할 것인지, 향후 전망들을 반영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 좀 포인트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L 같은 경우 기업 비즈니스 서머리를 보면은 현대차, 기아, GM, 포드
여기 OEM으로 위탁 생산으로 전동화 부품, 미러, 전자 제품들을 자동차 램프, 아웃사이드, 사이드 미러, 뭐 이런 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것들도 연관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신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여기 모듈 그리고 개별품 이런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다. 여기 자동차 메이커 차량 구상 단계부터 제품 설계 시작 시험 금형까지 주요 고객사가 현대 기아차의 신차 라인업 그런 쪽이다. 신차가 좀 나오면은 이 기업이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을 한번 볼까요? 실적은 2022년도 874억 원. 근데 올해는 1270억 가량, 당기 순이익도 한 200억 가량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네요. 우리 자산별 가치를 보면은 만 원대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2년도. 그러니까 자산대 이거는 가치 평가이기 때문에 1주당 순 자산이에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주식수를 나누면은 1주당 자산이 얼마가 있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이제 미래에 대한 가정보다는 현재 잔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계산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지금 만 원입니다. 만 원인데 어, PBR 같은 경우는 1.3배. 약간 지금 고평가가 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주가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다. 차트도 보시면 아시겠듯이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면서 주가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PER은 퍼는 불과 6.8배 수준밖에 되진 않습니다. 근데 약간 뭐 퍼로 완벽하게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기는 어려운 거니까 하반기부터 높은 성장성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가치가 서서히 좀 반영되고 있는지 그런 측면들로 뭐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겠죠. 화신이라는 기업은 뭐 그런 기업이고 목표가랑 손절가 뭐 그런 것들은 제가 구태여 뭐 잡아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가면 이탈하지 않고 21선을 보통 평균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5일선 좀 짧게 보셔도 될 것 같고 21선 13,000원 기준으로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화신 이 기업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이 기업은 좀 유명하죠. 구형테크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아까 전처럼 현대공업처럼 좀 이제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준 다음에 주종 흐름들이 같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죠. 이것도 이제 가치 평가를 좀 보자면 BPS는 3,200원 수준들. 그렇다라고 하면 3,600원 약간 고평가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영업이익이 한 4. ROE 4.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영업이익도 77억 원 수준에서 한 40억 원 정도 수준. 자, 뭐 일단 PBR 역시 한 배 정도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약간 돌파를 했다가 시중 흐름들을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 인지를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갭을 다 메꾼 다음에 3,250원 만약에 이탈한다. 저는 그러면은 좀 비중 축소를 좀 하고 나중에 이제 아래로 내려왔을 때 좀 추가적인 대응을 좀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대원화성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어요. 인접 피업, 벽지, 화공 약품, 이런 LG 하우시스, 인테리어 쪽으로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건설 경기에 대한 영향을 좀 받긴 하겠죠. 근데 이런 벽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합성 피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쪽으로 좀 들어가기도 하니까 이런 쪽에서 부분주로 좀 영위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대원화상 같은 경우는 연간 실적이 적자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PER은 산정하지 못해요. 그러게 되면은 자산 대비 가치 BPS는 1,535원, 근데 2,700원 수준이고 가치 평가 대비해서는 PBR도 1.7배 정도 수준. 좀 고평가 그렇게 저렴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패스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PER이 한 지금 4,700 정도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단기적으로 좀 주목을 받았다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이거는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PER이 한 4,700 정도 수준의 차익 실현이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좀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 나올 기회들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주당 자산 가치도 대비해서도 0.5배 수준이면은 굉장히 좀 저평가 영역에 위치해 있는 걸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BPS도 6,300억, 한 2배 정도 자산이 좀 덜 반영되고 있다. 저평가 영역은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영업이익도 뭐 많이 성장을 했네요. 평균적으로 최상 최대 실적을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최대 실적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기업이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는지는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기업이 저평가 영역에서 좀 가치평가 수준에서 접근을 한다면 이렇게 좀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들의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두고 주가가 충분히 반영이 될 때는 차익 실현을 하고 또 다시 저평가 영역에 접어들면은 또 접근을 하고 이런 식의 방식에 굉장히 좀 적절하다.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내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다만 주가가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은 순차적으로 분할해서 접근하는 것들이 가장 이상적인 트레이딩 방법이 되겠죠. 자, 그리고 현대위아 있는데, 현대위아는 뭐 중소형주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태니까,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조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실적도 나쁘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당기 순이익이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 뭐, 자산 대비해서, BPS 자산 대비해서 지금 6만원대인데 13만원 부근 자산대, 1주당 자산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이때 되면은 PER이 한 9배 정도 수준이 되겠지만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한 20배.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온 거를 감안하면은 27배 정도 수준들 형성이 되고 있고 미래에 대한 전망은 나쁘지 않지만 시가총액이 좀 높은 편이고 현재 주가는 27배 수준들입니다. 약간 다른 이제 부품 기업들보다는 조금 고평가 형성을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 자, 우리 마지막으로 볼 게 만도라는 기업인데, 이 만도라는 기업도 뭐 대부분 좀 많이 아실 겁니다. 제가 실제로 이 공장에도 좀 가보고 하긴 했는데, 시가총액이 낮지 않아요, 결코. 대형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가총액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만도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45,000원 부근 있잖아요. 이 45,000원 부근이 어떻게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BPS를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BPS가 45,000원 부근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가총액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먹히긴 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 자산 가치, 1주당 자산 가치 약간 여기에서 바닥권을 좀 형성을 하면서 최근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45,990원. 그리고 올해는 49,000원, 55,000원. 이렇게 자산 가치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 성장성은 수익률로 치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인 수익률, 안전성 대비해서는 괜찮은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기업도 영업이익도 성장을 하고 단기 순이익도 회복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뭐 EPS도 증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뭐 PBR 같은 경우는 한 배 수준들 한 배 수준 그렇게 형성되고 있고 퍼도 한 23배 정도 수준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저평가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 만도의 기업이 주가 움직임이 보통 평균 같은 이 정도라면 한 10몇 프로 막 이렇게 되긴 하는데 이 기업은 뭐 4% 그리고 오늘도 아래 꼬리 쭉 말아 올렸던 게 한 3% 정도 그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 거니까 뭐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기에는 살짝 리스크 그러니까 수익률 변동폭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좀 안전성들을 좀 원한다 장기적으로 나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싶은 그런 기업을 찾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적합한 그런 업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투자 여기 추세에도 좀 밀집이 되고 있는 상태고 추세 밀집되면서 이 45,000원 이 자산가치 BPS가 이 가격대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가격대에서 추세가 돌파를 해주는지 추세를 뭐 이탈하는 거 가능성들은 높진 않을 것 같고 약간 돌파 가능성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한 5만 5천 원 부근까지 5만 5천 원 부근까지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세가 전환이 되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면 1차로 우리가 목표로 할 수 있는 게 5만 5천 원 수준들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저항 구간이랑 지지 구간이랑 자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랑 같이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대체적으로 오늘 좀 주가가 반영이 돼버려 가지고 아진 산업이 반영이 된 것 치고는 좀 저평가 수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1,500억 수준들 스몰캡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기업은 저는 이제 최선호 중소형 스몰캡으로는 아진 산업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약간 저평가 영역이기도 하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도 좀 열려 있는 상태인 것 같아 가지고 조정을 받으면은 접근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의견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 아진 산업을 최선호 탑픽, 중소형 스몰캡 탑픽으로 저는 제시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략은 제가 향후 전망이라든가 단기적인 기술적인 움직임들, 예측되는 움직임들, 그런 것들은 설명을 드리진 않을 예정이에요. 단순히 투자 판단만 좀 해주시고 참고만 해주시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제 곧이어 촬영을 할 건데, 다음 영상에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서 제가 텔레그램에서 설명을 드렸던 우리 스마트 팩토리, 여기 상반기 투자를 하는데 스마트 팩토리 브랜드 이포레스트 기술로 효율화, 지능화, 여기 관련된 기업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바로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고 또 기업들 분석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